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고, 민주당은 공천 개입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정부와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나름 어록이 등장했습니다. 신조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첫 번째 질의자였는데, 윤석열은 영부남, 대한민국 권력 1순위는 김건희 여사라 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이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둔 표현입니다. 또 문 대통령 지금 수사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디올백 의혹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위가 놀고 있어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직해서 안 줬는데 이게 뇌물이냐? 그러면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줄 거니까 뇌물죄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자신이 검찰 수상이 되자 돌에 맞은 개구리다, 이렇게 빗댄 걸 가리켜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아니라 모렴치한 캥거루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했고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 매직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또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안 발의를 두고서는 무한 탄핵 이유는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조기 대선을 치르기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추석 이슈 선점을 위해서 양당이 네거티브 이슈를 이제 꺼낸 것 같은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이 죄물이 됐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재물이 된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부인이 재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어느덧 많이 젖어 있구나를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하게 되는, 가랑비 새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미 습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네. 여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가끔씩 부엌에서 뭐 손님들한테 밥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재미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의 직업이 주부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키워드가 경제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 네. 문다혜 씨 부분도 저는 네. 조금 재미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문다혜 씨가 왜 운명 공동체를 얘기했냐면, 최순실 박근혜는 모르는 사람끼리 최순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게 하고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도로 페이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 공동체라면,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는 아들이나 딸이 상납한 거 봤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걸 박지원 의원이 잘 묘사했다고 보는데, 무조건 아버지는 다 딸들 아들들한테 다 해줘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없을 때는 뭐 우리가 뭐 기본이 되면 뭐 자식들한테 뭐 취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생활비도 주기 마련이고, 어떤 때는 줄 수 있어도 못 주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정도의 부분을 정확하게 잘 뭐 추석 앞에 밥상에 잘 올린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댓글 중에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네요.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요,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옛날에 국민의당 할 때. 같이. 정말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네. 국정원장 시절에 한덕수 이제 지금 총리시죠. 네. 네. 국정원장 본관으로 불러서 네. 밥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번이나 불러서 밥도 주시고 술도 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한데, 저도 한번 불러주셔서 술도 주셨어요. 네. 감사하게 생각. 네. 양주단 2병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관점에서 올바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는 지금 사실 올바른 관점과 또 본인의 관점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공식적인 어떤 헌법기관에 배우자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에 혼선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자에서. 아니 근데 그렇게 남북 통일을 하는 북한을 보세요. 남매가 그냥 이렇게 몇 대를 걸쳐서 말아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께서 단 한 번이라도 비판을 하셨나요? 그다음에 미국 보세요. 트럼프. 가족의 딸, 사위도 한둘입니까? 아예 백악관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오피셜한 직함을 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보면. 이게 북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우자 또는 친한 친구들 또는 과거의 동료들 또는 초등학교 동창 이런 1차원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이 가령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국무총리라는 이런 고위직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조언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확립된 원칙이나 금도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 배우자보다는 좀 과도하게 그 수치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세간의 어떤 인식이 있다. 그래서 좀 절제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박지원 의원께서 역시 대한민국의 정치 구단이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잘 정신적으로 이끌어 가주실 만한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대통령 이미지를 나쁘게 덧칠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은 김건희 여사가 다 하고 대통령은 허수아비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게 함으로써 일종의 정치적인 플러스를 이재명 대표에게 얻게 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동력을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 중에 하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매우 정치적인 고참이시고 저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어쨌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니 뭐 초반에 그 공간에 뭐 불러줘서 맛있는 거 주셨다고 해서 칭찬하길래 이렇게 좀 깔 줄 알았어요. 힘드십니다. 부원장님. 어쨌든 영분하면 표현이 너무 극도로 잘 짜여진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신조어인데 뭐 입에는 붙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집권 초기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좀 무리한 좀 이거는 오바다 너무 영부인에 대해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국정의 개입에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물증은 없지만 그 정황 증거가 너무나 많고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발언이나 행보나 이런 것이 전부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서 그러니까 정말 그냥 좋게 말하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한 남편으로는 정말 재고일지 모르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듀얼백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국민에게 사과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그 자기를 자책해도 모자랄 일인데 다 이게 뭐 그냥 조그마한 파우치 하나 가지고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뭐 야박하지 못해서 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 돌렸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은 이제 선거 개입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주고받은 뭐 텔레그램 메시지를 넘어서는 수준의 또 누군가와 이런 걸 수시로 해서 여전히 뭐 이런 일이 또 더 있을 것 같은 국민들이 다 그 느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으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까지 쌓인 것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정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댓글 중에 저희 이 유튜브 시청자 중에 박기원이라는 분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대한민국은 건위 공화국인 걸 모르나요? 물음표.
모든 권력은 건의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거 박지원 의원님은 아닐 것 같은데. 신은기 대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권력 서열 얘기가 과거에 탄핵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박관청 경정 문서에서도 V1, 뭐 V2, V3 얘기가 다 나왔던 것인데 그게 결국에는 정권 말기에 가서 다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영부남이다, 뭐 김건희 여사가 실세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명확한 증거는 나오진 않았다는 게 저도 팩트라고 보는데. 저는 반대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다, 2위다 그 논쟁 말고 그냥 김건희 여사라는 자연인을 놓고 이 정부가 대하는 위치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하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이채 양명주 중에 양명주 논란이 김건희 여사 거였는데 이제는 최혜병 특검까지도 김건희 특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사실상 이채 양명주의 지분의 80%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는 셈이 돼버렸고요. 당무 개입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넣었다라는 걸로 이미 다 입증이 끝나지 않습니까? 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하다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230조의 이해민 매수유도죄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실정법 위반 사항까지도 지금 의혹으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저는 그래서 이 법리에 있어서 선택적 법리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도 사실은 특검으로 밝힌 게 아니라 지금 같이 나와 계신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활약하셨던 그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농단 국정감사인지 청문회지 그때 국회에서 먼저 내용을 밝히면서 특검과 같이 협업을 했거든요. 그때도 박근혜 최순실 논란이 의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건희 의혹이 나중에 어떻게 발견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적용했던 뇌물의 법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할 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뇌물죄 법리가 완전히 후퇴돼 버리면서 심지어 검찰이요 뇌물죄 법리를 검토조차 안 합니다. 그냥 청탁금지법만 보고 처벌조항 없네 이러고 좀 덮어주기에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뭐 검사들이나 또 검찰을 지냈던 현직 뭐 변호사나 국회의원분들이나 이 선택적 법리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관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라는 거는 저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 의원님 조금 반론하시겠습니까? 조금은 해드려야죠. 네. 안 해드리면 서운하실 테니까. 우선 그 최 목사가 이제 본인이 이 카메라에다가 이게 몰래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가서 그대로 찍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찍은 내용 자체에는 구체적인 청탁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최 목사 본인 말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주면 받나 안 받나 그걸 지켜보려고 갔다.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보면 그 영상에도 지금 그런 맥락 속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최 목사 주장에 의하면 나중에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분한테 자기가 청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뭐 요게 이제 최 목사 주장인데 그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보면 하나는 미국에서 하원 의원을 하셨던 김창준 한국계 하원 의원이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최 목사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남북 관련한 TV를 이게 정식으로 TV로 이 케이블상에서 론칭할 수 있는지, 뭐 요 두 가지를 비서를 통해서 청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최 목사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지금 국립묘지 안장의 문제도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법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안장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 방송 문제도 이게 방통이라든지 해당 기관에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 해당 비서관이 그 부분을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일체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애시당초 법리상으로 보면 뇌물죄 자체가 지금 성립하기 어려운 거고, 근본적으로 지금 최 목사가 던져놓은 영상에 의하면 딱 갖다 주는 그 영상 장면만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 당시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장면만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한 것 자체는 특별하게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정무적으로 이게 이제 처신이 김건희 여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요건 내부에서 봐서도
그 부분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명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는 범위가 제한이 없고요. 대통령 그래서 연봉 2억 8천씩 주는 겁니다. 뇌물 받지 말라는 전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뭐 방통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뭐 방통위 다 장악한 거 전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대통령의 업무와 무관하다라는 말씀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몰래카메라라는 것도 이번에 몰래카메라가 찍혔고 그 안에 뭐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도 몰래카메라가 문제라고 하면은 박근혜 최순실 때도 비서가 핸드폰 배에서 닦아가지고 주는 장면 우리가 몰래카메라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가지고서 증거 능력을 탄핵시키는 것은 그건 법정 가서 할 일이지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청탁에 관한 부분도요. 어제 김경진 의원님께서 법리적인 설명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법률과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만큼은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법 적용도 상당히 협소하게 적용을 했다. 이것이 저는 권력이 베풀어준 특혜 아니냐. 여기에 저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서 칼망나니 춤을 안 췄으면은 국민들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칼망나니 춤에 빗댈 만큼 보수 인사 200명을 갖다가 다 집어넣을 정도로 강도 높은 법리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저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